노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파트너지요.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빈번히 맞는다. 작게는 오늘 점심에 뭘 먹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 크게는 이 사람을 나의 평생 반려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판단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순전히 나 개인의 문제이고 주관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것도 상대가 나에게 yes or no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상황인 경우, 혹은 상대의 요구와 무관하게 나 스스로 그렇지 않다거나 no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종종 있다는 거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게다. 결론은 자신의 판단이 바르다면 당연히 no를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사실은 대국적 견지에서 본다면 상생의 길인데, 상대의 체면을 생각해 고개를 가로젓기가 힘들 뿐이다. 만일 상대가 이를 먼저 허용하는 인격자라면 그는 매우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게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없을 것 같지만 있긴 있더라. 데이비드 보어 박사와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 박사가 그랬다. 이 둘은 모두 노벨 물리학 수상자다. 데이비드 보어는 덴마크의 물리학자로 코펜하겐 그룹이라 불리는 물리학자들을 이끌고 양자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인슈타인과 유명한 양자론 논쟁을 했으며 원폭 개발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핵의 통제를 위해 노력했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도 했다. 192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런 위대한 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강연을 하러 왔다. 그가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유명한 보어를 보려고 모여든 연구자들로 실내는 북적거렸다. 청중으로 모여든 쟁쟁한 학자들은 원자폭탄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때 파인만은 뒤쪽의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다. 파인만은 보어 박사를 수많은 참석자들의 어깨 너머로 가까스로 보았을 뿐이다. 그 후 보어 박사가 다시 한번 이 연구소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날 아침에 파인만은 낯선 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보세요, 파인만 씨입니까? 예, 저는 데이비드 보어 박사의 아들 짐 베이커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당신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하고요? 저는 지금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압니다. 오전 8시에 만납시다. 괜찮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파인만은 부랴부랴 이들 부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다. 보어 박사가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자폭탄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까 생각했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러고는 일단의 설명을 늘어놓았고 파인만은 심드렁하니 대꾸했다. 안 돼요. 그렇게는 잘 안 될 겁니다. 이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보어 박사가 말을 잇자 파인만은 또 말했다. 약간 나은 것 같지만 여기에도 바보 같은 생각이 숨어 있어요. 이런 대화가 두어 시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논쟁이 거듭되었다. 보어 박사는 계속해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보어 박사는 파인만과 토론을 끝내면서 말했다. 이제 거물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군. 이어서 보어 부자는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벌였다. 파인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는 어째서 보어 박사 부자가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기에 앞서 자신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고 싶었다. 나중에 보어 박사의 아들이 파인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전에 보어 박사가 처음 이 연구소에 왔을 때 아들인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저 뒤에 앉아있는 작은 친구의 이름을 기억해 두어라. 그는 유일하게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 내 아이디어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지적할 게다. 다음에 연구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할 일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보어 박사님이라고 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먼저 저 친구를 불러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거야. 누구나 모두 당당하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럼에도 누군가는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라거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가 많을수록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다수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조직과 파트너를 추락시킬 것이며 자신도 공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대통령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실패자로 만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만큼이나 업무 처리에도 빈틈이 없었던 럼즈펠드는 자신이 행동 강령으로 여기는 원칙들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적이 있다. 만일 누군가에게 예스맨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럼즈펠드 장관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비위를 맞추려 들면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안의 주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순응하지는 말라. 백악관이 원한다고 말하지 말라. 건물은 말을 할 수가 없다.